안녕하세요. 나뭇잎 예술가 김종명입니다. 그 예술 쪽을 뭐 전공을 하신 예술가이신가요? 저는 전문 예술가는 아니었고요. 공직 생활을 한 35년 마무리를 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전혀 개발되지 않은 한 장르를 이제 나뭇잎을 통해서 제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한 장르로 좀 정착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농업을 하셨는데 근데 농사가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도 저한테 늘 당부하시는 것이 하여튼 농사는 가급적 짓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만 해도 뭐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면 뭐 공무원들을 이제 좀 쳐줄 때니까 웬만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면석이라도 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늘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죠. 35년이나 되다 보니까 뭐 엄청 여러 분야를 거쳤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할 무렵에는 이제 기술보급과장이라는 어떤 그 보직을 받고서 직원들하고 농촌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그 기술,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보급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갖다가 지원 육성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은퇴하고서 이제 남는 시간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유형보다 4년을 먼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도 좀 뭐 너무 일찍 나온 상태니까 불만이고, 그 남는 시간을 좀 뭔가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남는 시간을 이제 예술 쪽에, 그 중에서도 이제 미술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문화센터에서 이제 그 미술을 지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1년 정도를 연필 그림만 공부를 했어요. 나뭇잎에다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든지 좀 어떤 조각 형태를 통해서 작품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 옛날에는 그 가을이 되면 이제 문창호지를 바르게 되는데 저보고 이제 어머님이 나뭇잎이나 단풍잎 또 코스모스 잎 같은 걸 따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가 따다 드리면 어머니가 거기다 그걸 풀로 붙이고 다시 한지를 한 번 더 붙여서 그것이 이제 건조가 되면 아주 쇠가죽처럼 아주 단단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나뭇잎이나 코스모스 잎이 저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겠구나. 또 색깔이 변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좀 예사롭지 않은 생각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를 가서 이제 운동을 나갔어요. 근데 그에 따라 그 나뭇잎이 엄청 예쁘게 물이 들었던 해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색깔과 기하학적인 모양을 가진 잎에다가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조각을 하든지 그렇게 작업을 해 놓으면 이것이 뭐 좀 훌륭한 작품이 되겠다. 그냥 단순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뭇잎에다 무엇을 하기 위한 방법 또는 특징 또는 기법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아내분이 처음에는 엄청 반대하셨다고. 많이 반대했죠.
왜냐하면 이제 나뭇잎을 처음에 수집을 해서 말리고 또는 나뭇잎의 특징도 모르는 상태에서 특징도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그 나뭇잎을 방에다가 또는 거실에다가 가지고 와서 펴놓고 뭐 솔로 잎을 털어내고 또 작업을 하고 이제 이런 단계에서 뭐 양말에 지저분한 것이 다 묻지 또 나뭇잎에는 그 벌레의 알들이 덜어 있거든요. 물고나무도 이거 잘 낼라나 모르겠는데 연습을 안 해서. 처음에는 뭐 작품이 뭐 좀 약간 좀 시원찮다고 할까 좀 그랬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이제 낮아갖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작품이 이제 괜찮지요 뭐. 나뭇잎 예술이라는 것은 좀 생소한 장르인데요. 그 나뭇잎을 캔버스로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든지 또는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조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조형미에 성공시키는 한 장르를 나뭇잎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나뭇잎의 과정은 한 20여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스케치를 나뭇잎에다 하면 스케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이제 배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보완을 해주는 거지. 나중에 이제 잘 붙게끔. 하나하나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되는 거니까 이걸 하다 보면 호흡수가 지워져. 호흡수가 몰입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하나 이거 한 올 한 올 드러내야 되니까 이건 뭐 좀 조금 수고스러운 일이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분야니까 하면서도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리고 또 해놓으면 엄청나게 보람있고. 최초로 제가 이제 나뭇잎을 개발했다는 건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한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긍정적인 말이고 또 위로의 말이고 또 어떨 때는 내가 힘들 때 또 격려의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보람있다. 그래도 최초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거를 실감하게 되죠. 이제 하나하나 기법을 터득을 해서 제가 연구 개발해 가지고 이제 작품을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이 벽에 걸린 작품들이래요. 어떤 것들은 작품이 한 일주일씩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주 난이도가 높은 건요. 그리고 단순한 거는 뭐 한두 시간이면 또 해결이 되고요. 칼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끊어지면은 작품을 버리는 거죠. 숨을 안 쉬면서 작업을 해요. 숨을 멈춘 상태에서 작업을 해요. 이 나뭇잎 예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특별히 이제 고안한 용액에다가 침지를 하는 나뭇잎을 쓰는데 이제 일반 나뭇잎은 말려놓으면 이런 형태가 되고 제가 침지한 용액에 담궜다가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이거는 깨진다고 이렇게 깨지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침지한 거는 이파리가 이렇게 막 들어가도 이게 안 깨진다고요. 저는 이 작품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침지액에다가 1년 이상 침지한 후에 제가 이 잎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침지한 잎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비닐을 사람이 만졌을 때 이래 다 엉켜지잖아요.
그다 다시 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펴지잖아요. 이런 역할을 잎이 가능하도록 그걸 연구를 해놨어요. 특별하게 제가 또 만들어 놓은 어떤 제작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 이런 것들을 총합을 해서 그거에 대한 특허를 갖다가 제가 획득을 했죠. 주변의 반응은 엄청 획기적이죠. 어느 시점이 오면 항상 슬럼프에 빠지는 시기가 있죠. 무슨 일이든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몇 번 겪었죠. 근데 저한테는 딱 하나 특징이 뭐냐면 남이 하지 않는 분야에 관심을 갖자는 거는 평생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힘들어도 이 과정을 갖다가 내가 겪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한 3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 나뭇잎 예술이라는 한 장르에 대해서 제가 최초의 작가가 됐고 특허까지 내게 되는 하나의 그런 기회를 얻었지요. 누구든지 좋아하는 재료에다가 작품을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은 그 나뭇잎을 이용해서 작품을 하는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속리살의 법주사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한 작품인데요.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잎을 그대로 수집해서 압착 건조해서 거기다 이제 작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제가 초기에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한 작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름을 짓기는 보고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잉어 2마리가 같이 물에서 노는 표현을 이렇게 했고 1년 이상 침지를 했다가 그 잎을 이제 사용한 사례가 되겠어요. 누구나 그 최초에 본인이 좀 한 작품들이 좀 애착이 가졌겠어요. 누구든지 최초로 자기가 좀 나름대로 노력해서 한 작품이 이제 그 애착이 가는 작품인데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이것저것 극복해가면서 하나의 방식을 만들고 또 방법을 정착시키고 그 후에 최초로 만든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제일 애착이 가지요. 그럼 가장 오래 걸린 작품은 어떤 작품? 가장 오래 걸린 작품은 숭례문. 그 숭례문 작품은 그 숭례문이 불이 났을 때, 그 해에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했는데 이 작품 중에서 우선 다른 부분보다도 밑에 벽돌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 벽돌 부분이 작업을 하다 한 곳이라도 저기 절단이 되면은 작품을 또 버려야 되는 부분이 돼서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작품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됐어요. Dollar, this is Louis. Dollar, it's so nice to have you back where you belong. You lookin' swell, Dollar. I can tell, Dollar. You still glowing, you still glowing. 자, 제가 구글에다가 마찬가지로 트위라고 쳐볼게요. 트위. 자, 그러면 트위는 여러분 조금 아래 내려야 지금 트위가 나와요. 요거. 트위 큐어 레슨스 뭐냐면 내가 써봤을 때 문법이 맞는지 유튜브, 틀리는지를 스스로 영어,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영어 써보고 배낭여행을 가든지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클릭만 하시면 내가 이 부분이 써먹으려면은 공부를 다시 평상시 좀 거예요. 해놓는 게 좋지. 자,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Do you love him? Do you love him? He's handsome. He's handsome. 그는 잘생겼어. He's handsome. He's handsome. He's not my type. He's not my type. 예, 저는
지금 영어 공부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첼로는 지난해까지 제천시 오케스트라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풀피리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캘리그라피도 같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지금 만지는 이유가 이거 가지고 풀피리 한번 불어보려고 그래서 지금 만지는 거 지금 봐요. 저는 좀 생산적인 차원에서 시간을 제가 좀 끌고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무엇이라도 좀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은 뭐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 거기다가 열정 하나만 더해주면 충분한 자기 마인드를 개척해 나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는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나뭇잎 예술작가 김종명입니다. 저는 모토가 있는데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간에 끌려가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70이 넘어서 첼로도 하고 캘리그라피도 하고 대금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70 넘어 편하게 있지 뭐하러 그렇게 여러 가지 하고 고생을 하느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을 계획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어차피 시간이라는 것은 또 인간이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결과가 꼭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은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없지만 시간을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결과물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뜻밖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제가 바로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투자하셔서 삶의 품격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시간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